나는 어제 커피를 마셨어. 커피를 마시고 있어. 커피를 마실 거야. 동사를 변형시켜주면 돼요. 하지만 번거롭죠. 놀랍게도 중국어 동사는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문장 전체 시제가 다 그대로 안녕하세요. 진시황입니다. 나는 어제 커피를 마셨어. 커피를 마시고 있어. 커피를 마실 거야. 이 세 문장에 공통적인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시제입니다. 시제가 달라요.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사를 변형시켜주면 돼요. 하지만 번거롭죠. 그러면 중국어에서는 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놀랍게도 중국어 동사는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와 관련 있는 시관과 관련 있는 단어를 써주면 문장에서 처음에 그 단어를 써주면 문장 전체 시제가 다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제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5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보시죠. 시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뭡니까? 대부분 아시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이 하늘천입니다. 이 글자가 왜 하늘천이냐면 사람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끊으면 뭐 한 머리 이상, 목 이상의 공간이 되겠고 이렇게 딱 끊으면 내 시선이 닿는 곳까지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내 머리에서 뭐 공기도 마시면서 내 시선이 닿는 그 공간까지의 그 느낌을 하늘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늘입니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병음이 이렇게 써요. 티엔, 일성이고요. 이 티엔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하늘이 밝아지고 해가 지면 하늘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 사이클, 이 티엔을 하루 혹은 어떤 날로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5가지 어떤 글자가 올 건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글자에 이 뒤에 티엔자가 붙으면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저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념은 이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글자에 집중을 해주세요. 먼저 이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앞전자죠. 앞전자. 전진, 전면. 이것이 왜 앞전자냐면 요 보시는 글자는 달월 같은데 사실은 이 갑골 문자를 보면은 배입니다. 배.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글자는 칼도자, 칼로 내리는 건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살을 가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것은 배가 지나가면 물이 어떻게 해요? 좌우로 쫙 갈라지죠. 좌우로 쫙 갈라지는 물살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는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다. 그래서 앞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음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성으로 지엔. 그러면 앞전자와 뒤에 하늘천자가 더해지면 지엔티엔이 되겠네요. 지엔티엔. 이것이 그저께입니다. 다음 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사람이 보이시죠? 손을 뻗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왼쪽에 이게 날일자 해죠. 해가 뒤로 넘어가죠.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하루가 끝났네.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어저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저께, 어제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역시 하늘천과 결합하면 주어티엔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Z, U, O.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해서 주어티엔.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글자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글자는 지금금인데요. 지금금. 한자의 병음은 이렇습니다.
찐일성이고요. 요 글자는 사실 종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종.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죠. 황제가 혹은 주인이, 귀족이 이 종을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빨리 오라는 거죠. 언제? 내일? 내일 가면 큰일 나죠. 지금 당장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tn자가 붙으면 어떤 날이 될까요? 지금 날, 다시 말해서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자, 이어서 네 번째 글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밝을 명인데 왜 밝을 명일까요? 뭐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까 밝다 그러겠죠. 병음은 이렇게 씁니다. 성조는 이성이고요. 밍. 자,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떴으니 하루가 간 거죠. 내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입니다. 뒤에 역시 티엔이랑 결합돼서 밍티엔, 내일의 뜻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섯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뒤후자입니다. 뒤쪽. 중국어로는 병음은 이렇게 허, 사성이 되겠네요. 요 네모의 이게 이제 입구자죠. 입입니다. 사람의 입. 그러니까 이 입 주변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구강 뒤쪽에 있는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뭐 목구멍이라든가 그런 이 기관을 뜻하는 거죠. 구강 뒤쪽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뒤후자가 됩니다. 이것이 tn과 결합하면 호, tn 가장 뒤쪽에 있는 날.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자, 이제 시제 열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열차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칸짜리 열차인데 중간 칸이 제 앞에 딱 섰잖아요. 이 중간 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혹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칸은 저를 지나쳐서 이미 갔잖아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칸은 아직 저에게 안 왔죠. 미래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앞전자를 사용한 맨 앞에 칸. GNT에는 그저께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 작자를 사용한 두 번째 칸. 주어티에는 어저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자를 사용한 찐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늘이 되겠네요. 그리고 밝을 명자를 사용한 밍티에는 내일이 되겠고요. 맨 끝에 있는 뒤후자를 사용한 호티에는 내일, 모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들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시면 시간 열차를 생각하시고 이 열차가 마치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념을 잡고 연습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쉽죠? 제목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목이 길죠? 오늘은 무슨 요일? 수요일! 연습하는 방법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제는 월요일, 어제는 화요일,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 내일 모레는 금요일이지. 이걸 중국어로 치환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지엔티에는 월요일, 주어티에는 화요일, 찐티에는 수요일, 밍티에는 목요일, 호티에는 금요일이지.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볼까요? 지엔티에는 월, 주어티에는 화, 찐티에는 수, 밍티에는 목, 호티에는 금.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보시죠. 지엔티에는 월, 주어티에는 화, 찐티에는 수, 밍티에는 목, 호티에는 금. 다시 랩을 하시는 것처럼 빨리 하시는 겁니다. 지엔티에는 월, 주어티에는 화, 찐티에는 수, 밍티에는 목, 호티에는 금. 예! 오늘 5가지 시제를 만드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죠. 시제를 설명해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문장이라도 시제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이 중국어를 시청하시면서 접하시게 되는 문장, 의미의 폭이 아주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시황의 땅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히 다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진시황 영상 기초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주행을 쭉 하시면서 기초를 단단히 해 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행상의 미숙함이 있었어요. 차차 개선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누구든지 열심히 따라만 하고 시청만 한다면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쉽게 중국어를 하실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퇴걸. 再见. 그러면 구독 부탁. 끝난 거지? 이제 가야 돼. 동방명주에서 동방불패를 만나기로 했거든. 동방불패 알아?